최고의 역사서이자 이 세계의 고전인 사기를 통한 역사적 인물들의 인재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. 강연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겨서 여쭤보도록 할게요. 사마천은 사기의 이 성공적인 인재 등용과 더불어 이 안타까운 인재들에 대한 이야기도 또 기록을 해서 그 속에서 또 교훈을 얻고자 했다고 알고 있는데 또 반면 교사도 중요하잖아요. 안타까운 인재의 사례를 좀 전해주신다면. 오늘 제 강의는 뭐 대부분 다 성공적인 사례들을 네.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사기에는 안타까운 인재들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사기에 등장하는 전체 인물 숫자가 한 4천여 명 정도 됩니다. 그 가운데 주인공급에 해당되는 인물만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120명 이상이 비극적인 인물입니다.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서양 비극에다가 비유해서 서사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마천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안타까워했던 인물로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유명한 굴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. 굴원은 망해가는 초나라를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임금한테 바른 말도 하고 간신배들을 내치라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. 그리고는 조정에서 내쫓아버려요. 그래서 조정에서 쫓겨나와서 굴원이 명나수라고 하는 강을 거닐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. 세상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 깨어 있다.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해서 명나수의 몸에다가요 돌을 품고 명나수에 걸어 들어가서 가라앉아서 자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. 유명한 대목입니다. 사마천은 직접 굴원의 고향도 찾아가고 그리고 굴원 사당도 찾아가고 명나수도 찾아가서 굴원의 정신세계 그다음에 초나라의 그 멸망 과정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기록을 해 놓음으로써 굴원의 자결이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라 강렬한 저항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마천이 비극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단순하게 그 인물이 비극으로 개인사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박해하고 죽게 만들므로써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까지 결론을 딱 초나라는 그로부터 불과 50년이 안 돼서 멸망합니다. 그런 것들을 교훈적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마천 사기를 볼 때도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보게 되면은 리더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네, 이렇게 뭐 안타까운 사례, 뭐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또 요즘 내가 살아가는데 또 적용을 하고 또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다만 이제 또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시대가 더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좀 필요한 뭐 인재 리더상 좀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? 대단히 그거 어려운 질문이기도 네. 하고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훌륭한 리더도 제대로 본받지 못해가지고 맨날 실수를 반복을 하는데 맞아요. 오늘날 또 어떤 리더, 어떤 인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워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리스 속담인가에 이런 속담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인간이 과거사를 통해 가지고 얻은 유일한 교훈이라면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. 라는 게 교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.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사 공부를 통해서 또 인문학 공부를 특히 이제 부족한 게 인문학 공부지 않습니까? 뭐 인문학은 결국 인간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가면은 리더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본 자질은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역사도 배우고 또 현 시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. 마치면서 교수님께서 또 오늘의 지식 한마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. 과거나 역사는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다라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는 과거의 그림자이고 미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